버스에서 내린 유진은 잔뜩 화난 얼굴로 준상의 어깨를 밀치고는 빠른 걸음으로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유진이 교문 앞에 도착했을 즈음 가가멜은 벌써 지각생들을 잡아서 벌을 세우고 있었다. 숨어서 상황을 살피던 유진은 어쩌면 좋을까를 고심했다. 그때 준상이 어슬렁거리며 올라오는 것을 보자 서둘러 준상을 골목길 안쪽으로 끌어 잡아당겼다. 쉿! 이리 좀 따라와. 유진은 가가멜의 눈을 피해서 준상을 끌고 학교 담 밑으로 갔다. 준상은 그런 유진을 멀뚱히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올라가서 너 잡아줄 테니까 빨리 엎드려봐. 상부상조 몰라? 빨리! 어이가 없다는 듯 유진을 바라보던 준상은 곧 등을 구부려 유진에게 등을 대주었다. 구두를 벗은 유진은 교복 치마를 입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준상의 등을 밟고 올라섰다. 준상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자 유진이 눈을 흘기며 말했다. 야! 고개 돌리지 마. 무거워서 돌아가지도 않아. 준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펄쩍 담장 위로 올라간 유진은 준상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올라와. 유진이 손을 내밀자 준상은 피식 작은 웃음을 보이고는 담장 안으로 유진이 벗어놓은 구두와 가방을 던지더니 자신도 가볍게 담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담장 위에 올라앉아 놀란 눈으로 준상을 바라보던 유진도 운동장으로 내려서려 했지만 생각보다 담이 높았다. 유진이 쩔쩔 매는 것을 본 준상이 유진에게 팔을 내밀었다. 상부상조하자며. 됐어. 차마 준상의 팔에 안길 수 없다고 생각한 유진은 준상을 뿌리쳤다. 그러자 준상은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을 들고는 그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당황한 유진이 어쩔 줄 몰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대로 담장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유진은 다급하게 강준상을 불러 세웠다. 야! 강준상! 야! 유진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준상에게 손짓까지 해댔다. 준상은 유진의 그런 모습이 귀여웠다.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인 준상이 유진에게로 다가와 그녀가 벗어놓았던 구두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유진의 발에 구두를 신겨주었다. 그런 준상을 바라보는 유진의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들어와 이를 눈치라도 챈 듯 준상이 손을 올려서 유진의 허리춤을 잡았다. 몸을 굽힌 유진이 준상의 가슴을 향해 체중을 실었다. 다음 순간 하며 유진이 바닥으로 넘어졌다.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진 유진이 서둘러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고는 준상에게 엉뚱한 말을 했다. 오늘 점심 방송해야 하는 거 알지? 늦지 말고 와. 유진은 준상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제 말만 하고는 냅다 앞으로 뛰기 시작했다. 정유진! 준상이 유진을 불러 세웠다. 지퍼 열렸다. 깜짝 놀란 유진이 교복의 허리춤을 허둥대며 만졌다. 가방 지퍼 말이야. 너 정말? 씩씩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는 준상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유진은 방송실 안에서 준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시작된 지 한참 되었는데도 준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럼 그렇지. 네가 올 턱이 없지. 어디 두고 보자, 강준상. 혼자 중얼거리던 유진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듯 혼자서 방송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CHBS에서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데요. 오늘 전 방송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점심도 먹지 못하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방송을 진행할 것 같아요. 굳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꼭 가슴에 새기길 바래요. 자신의 작은 이기심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 제가 방송을 이용해서 사적인 감정을 풀었다고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첫 곡 들려드릴게요. 아바가 부릅니다. 댄싱 퀸. 음악이 흐르자 옥상에서 방송을 듣고 있던 준상이 입가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준상은 옥상에서 내려와 방송실로 걸음을 옮겼다. 스튜디오로 향하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방송 중인 방송실로 들어서던 준상은 문득 걸음을 멈춰섰다. 문틈으로 부스 안에 있는 유진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음악에 신이 났는지 유진은 온몸을 흔들어가며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이번에는 마이크를 집어들고는 자신이 가수인 양 댄싱 퀸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준상은 유진의 발랄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으로 선뜻 들어가질 못했다. 준상의 눈에 비친 유진의 모습은 귀여웠다. 아니, 사랑스러웠다. 유진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더욱 신이 나서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순간 유진은 문가에 기대서 자신을 바라보는 준상과 눈이 마주쳤다. 유진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유진은 얼른 동작을 멈추고 의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 살그머니 일어났다. 준상도 못 본 척 방송실에 들어섰다. 유진은 부산하게 레코드 판들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그 순간을 모면하고 있었다.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준상의 눈치를 살펴가며 그러다 또 준상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준상은 유진의 가방과 함께 있는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겨가며 그림들을 감상했다. 꽤 괜찮은 그림들이었다. 준상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슬쩍 고개를 든 유진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있는 준상을 발견하고는 당황했다. 야, 그거 보지 마. 강준상, 보면 안 된다니까. 준상은 유진의 말을 못 들은 척 계속해서 스케치북을 넘겼다. 그러고는 유진 몰래 손으로 마이크의 볼륨을 올려놓았다. 야!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이었다. 교실에서 열심히 밥을 먹던 학생들이 일제히 놀라서 스피커를 쳐다보았다. 상혁과 용국은 서로를 바라보다 방송사고라는 표정으로 동시에 자리에서 후다닥 일어나 방송실을 향해 뛰었다. 상혁과 용국이 방송실 앞 복도에 이르렀을 때 유진이 스케치북을 들고 씩씩대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몰라. 심통이 난 듯한 유진이 상혁의 말에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상혁과 용국은 방송실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레코드판을 걸던 준상이 느긋하고 태연한 미소를 머금고 돌아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수가 아까 방송사고에 대해서 유진이가 아무 말 안 하니? 쉬는 시간 음악실로 가는 길에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흉내를 내며 개 이름을 외우는 진숙에게 다가온 용국이 물었다. 아니, 뭔가가 있었음에 틀림없어. 강준상은 개일생이고 정유진은 무일생이라 겉으로는 상극처럼 보이지? 하지만 이런 상극이 더 무서운 거지. 상극이면 나쁜 거 아니야? 용국의 말에 쫑긋해진 진숙이 물었다. 아니야. 이런 상극은 무기합이 되니까 결국은 서로 좋아지는 형상이란 말이야.
예감이 안 좋아. 상혁이한테 말해줄까? 상혁이한테는 왜? 몰라서 묻냐? 상혁이랑 유진이랑 좋아하잖아. 에이, 아니야. 유진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던데. 바보야. 친구가 애인 되고 애인이 마누라 되는 거야. 지금은 상혁이가 더 좋아하지만 여잔 자기 좋아하는 남자한테 넘어가게 돼 있다고. 두고 봐라. 진숙은 용국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난 왜 이렇게 남의 미래가 잘 보이냐? 이것도 나의 운명이겠지. 그럼 나 음악 실기 몇 점 맞을 것 같아? 진숙이 용국에게 반짝거리는 눈을 바짝 갖다 대며 대뜸 물었다. 하지만 용국은 진숙의 눈을 보며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 공진숙 5점. 진숙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됐어. 연습해서 다음 주에 다시 쳐. 다음은 강준상. 준상이 호명되자 준상은 피아노로 다가가서 의자에 앉았다. 자, 성자들의 행진. 오른손 왼손 같이 준비. 시작. 준상은 악보가 없는 피아노를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를 본 유진이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었다. 너 뭐야? 연습 안 했어, 강준상? 선생님, 강준상 전화하고 왔는데요. 유진이 불쑥 나서서 거들었다. 그래? 진작에 얘기하지. 좋아, 너도 다음 주까지 연습해와. 그래도 못 치면 빵점이다. 알았어? 다음은? 준상이 일어나서 자리로 들어오다 유진의 시선과 마주쳤다. 유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오후 체육 시간, 남학생들이 배구를 하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코트에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남학생 한 명이 상혁 쪽으로 공을 보냈다. 상혁아, 패스! 그 순간 준상이 확 끼어들어 가로채서는 상대편에게 강스파이크를 날렸다. 와! 강준상! 스파이크 죽인다! 여학생들은 준상을 향해 환호를 보냈다. 그중 체리는 가장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남자는 세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는 등 그 한 가지는 지성이고 또 한 가지는 이성, 마지막 한 가지는 감성이라는 등 체린이 주워 삼키는 소리에 진숙이 따는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바로 그때 갑자기 체린의 얼굴을 향해 공이 날아들었다. 거의 정면으로 얼굴에 공을 맞을 뻔한 순간 준상이 그 공을 쳐내는 것이었다. 그런 준상을 바라보던 체리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있었다. 준상은 계속해서 맹렬히 공격 자세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상혁에게 날아오는 공마다 커트해서 자신의 공으로 만드는 등 그야말로 팀워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마이볼! 하며 상혁이 토스를 하는데도 준상이 거칠게 끼어들어와 상혁을 밀쳐내는 것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상혁이 잠깐 손을 들어 작전 타임을 불렀다. 강준상,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가? 팀워크를 생각해야지. 너 혼자 다 쳐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기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도 몰라? 누가 그래? 준상이 피식 웃으며 물었다. 책에서 그러디? 과정이 중요하다고? 범생은 할 수 없군. 비아냥거림을 참지 못하고 상혁이 준상의 멱살을 잡았다. 이 자식이! 그래, 쳐봐. 쳐보라고. 왜?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칠 수 없는 거니? 범생이 같은 자식. 준상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혁의 팔을 뿌리치고는 다른 손에 들고 있던 공을 상혁의 앞에서 멀리 쳐냈다. 그러고는 수도가로 가버렸다. 유진은 준상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주전자를 들고 준상을 따라 나섰다. 준상이 세수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준상의 옆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으며
준상을 힐끔거렸다. 그러다 살그머니 그를 불렀다. 강준상, 준상은 대답 대신 돌아서서 유진을 쳐다보았다. 너 김상혁한테 무슨 감정 있니? 내 느낌에는 네가 상혁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친구 상혁이 괜찮은 애야. 그래서? 아니, 내 얘기는 네 행동이 좀 지나쳤다는 얘기지. 너네 둘 사귀냐? 준상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뭐?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얼굴에서 뚝뚝 흐르는 물도 닦지 않고 가버리는 준상의 뒷모습을 유진은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오후 유진과 상혁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상혁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네 마음이 소중한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유진아, 내가 그렇게 범생이 같아? 맞아. 범생이 맞지. 멋진 범생이. 놀리지 마. 난 심각하단 말이야. 그러셔? 유진은 상혁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기분이 풀렸는지 상혁은 유진과 장난을 치며 걸었다. 그 뒤로는 준상과 채린이 걷고 있었다. 채린이 말했다. 어때?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 같지 않니? 쟤들 진짜 웃기는 애들이야. 어려서부터 친구 사이네 어쩌고 하는데 변명치고는 너무 유치하지 않니? 변명이라니? 저런 애들이야 뻔하지. 서로 사귀면서 연막 치는 거 아니겠어? 준상은 채린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상혁과 유진의 뒷모습을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난 저렇게 내숭 떠는 것보다는 솔직한 게 좋더라. 너, 나 좋아하지? 뭐? 난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절대로 좋아한다는 말 먼저 못하지. 안 그래? 네가 방송부 든 것도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준상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묘한 웃음을 흘렸다. 제멋대로 상상하고 제멋대로 답을 내는 대단히 특이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준상이 채린에게 상처 줄 이유는 없었다. 준상은 체질적으로 채린과 같은 여자애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좋아. 내가 사귀어줄게. 채린은 준상의 표정엔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 쓰듯 말했다. 너 참 재밌는 애구나. 준상은 더 이상은 곤란하다 싶어 한마디 했다. 연애 소설만 쓰기에는 네 상상력이 아깝지 않니? 더 이상 채린의 말을 받아주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진 준상은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빙하니 채린을 떠나버렸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준상에게 무안을 당한 채린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언젠가는 어떻게든 갚아주고 말 거야. 너, 준상이, 그리고 유진이 모두. 언니, 나 진짜 목 아파. 그만하면 안 될까? 희진이 옆모습을 취한 채 포즈를 잡고 있는 것이 힘에 겨웠는지 투정을 부렸다. 조금만 더 있어봐. 다 그려가니까. 오줌 마려운데. 희진이 돌아보며 애처롭게 말을 했다. 내가 네 숙제 해준 거 벌써 잊어버렸어? 또 움직이면 처음부터 다시 그릴 줄 알아? 유진은 희진에게 다가가 얼굴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며 반은 위협하듯 말했다. 희진은 울상이 되어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희진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전화 왔다는 사실을 유진에게 알려주었다. 유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희진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도망을 가버렸다. 여보세요? 엄마.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유진은 엄마의 전화를 끊고 구석에 있는 옷보따리를 챙겨들고 엄마의 옷가게로 갔다. 유진이 옷가게에 도착하자 엄마가 어떤 여자와 흥정을 하고 있었다. 바지 하나를 사면서 3,000원을 깎아달라는 여자.
남는 것이 없어 그럴 수 없다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진은 가슴 한켠이 시렸다.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며 자신과 희진을 키우는 엄마의 모습이 그날따라 측은해 보였다. 결국 엄마는 흥정에서 졌고 여자는 바지를 들고 가버렸다. 엄마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짧게 토해냈다. 유진이 지켜보는 것도 모르고. 왔어?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다 옷보따리를 받아들었다. 챙겨갖고 나온다는 걸 깜박했지 뭐니. 밥은 먹었지. 유진은 애정어린 두 눈을 살짝 흘기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밥 먹었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들어가. 알았어. 그리고 옷 좀 두껍게 입어. 날도 추운데 이게 뭐야. 그래 알았어. 희진이 기다리겠다. 어서 가. 유진은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유진이 엄마의 옷가게가 있는 골목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술에 취한 낯선 사내가 유진을 가로막으며 다가섰다. 아가씨, 어딜 가시나? 왜 이러세요? 깜짝 놀란 유진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려 하자 사내는 유진에게 달려들어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다. 이 손 놔요. 유진이 다급하게 사내의 손을 뿌리치며 몸부림을 쳤다. 아가씨, 같이 놀자니까.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빨리 이 손 안 놓으시면 소리 지를 거예요? 소리를 지르긴 왜 질러? 좋으면서. 안 그래, 아가씨? 정유진. 그때 누군가가 유진을 불렀다.